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네, 지난번에 퀀터스에서 오프라인 세미나를 했는데 오늘은 이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2025년 하반기 코인 시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아니라 왜 25년 하반기 코인 시장 전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였는데, 전망이란 단어가 여기 빠져 있네요. Anyway, 뭔 말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그쵸. 나는 이런 사람이고. 자, 일단 제 코인 전망은 이랬습니다. 4월, 5월에는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것 같다. 왜냐면은 글로벌 M2가 1월 6일부터 꾸준히 우상향했다. 그리고 그 후에 글로벌 M2가 4조 달러 정도 늘었다. 이게 코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선행지표, 매크로 지표이거든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늘 이렇게 글로벌 M2가 바닥을 찍으면은 한 10에서 12주 후에 코인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이제 반대로 글로벌 M2가 고점을 딱 찍으면은 그때부터 또 10에서 12주 후에 코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일단 풀린 다음에 두세 달 후에 그 돈이 코인 시장에 도착한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일단 3월 11일이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1월 6일 날 글로벌 M2가 저점을 찍었고 거기서 9주 정도 지난 3월 11일에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M2는 일단 3월 10일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 후에 2주 동안 하락하다가 지금은 뭐 약보합 이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3월 10일에서 10에서 12주 정도를 더 하면은 한 5월 중후반 이때까지 상승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데 가격은 사실 나스닥을 따르죠. 코인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금과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스닥과 움직인다. 그래서 디지털 금과 아날로그 금은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 주식이 3월 중순까지 좀 재미가 없어요. 특히 그 대통령이 바뀌고 대통령 1년 차에는 미국 주식이 1분기에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공화당 나스닥 1년 차가 보이는데, 자, 여기를 보면은 일단 1분기에 좀 별로 안 좋다가 4, 5월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요, 1년 차에는요 1분기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식이 쩍쩍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4월, 5월에는 보통 반등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4월에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이 오죠. 3월에 박살난 다음에요.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기관이 사야 오르는데, 그 2월에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엄청 팔았거든요. 현물 ETF를 엄청 던졌는데 3월 중순부터 그래도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 5월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흐름을 보면요, 6월부터 9월이 별로 안 좋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여기 보시다시피 초록색도 많이 보이잖아요. 특히 7월은 초록색이 많지. 근데 비트코인도 8, 9월은 일단 안 좋고 6월은 한 2019년까지 괜찮았는데 그 후에는 별로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안 좋은데, 근데 비트코인은 딴 코인들 비교하면 양반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더리움인데요. 최근 10년 동안에 6월부터 9월까지 보시면은 그냥 한눈에 봐도 초록색은 그다지 많지 않고 빨간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리플인데요. 리플은요, 6월에 최근 8년 동안 8년 동안 연속으로 손실이 났고요. 물론 7월에는 좀 만회한 적이 있었는데 8, 9월 수익도 그렇게 아름답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6월은 굉장히 끔찍했고 8월도 별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BNB 같은 경우도 최근 6년 동안 6월이 깨졌고요. 그리고 8, 9월 별로 안 좋고 전반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재미없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 7년 동안 2018년부터 24년까지 6월에 번번이 깨졌고요. 얘도 6월부터 9월까지 초록색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도 6월에 계속 깨지고 2020년만 돈을 벌었네. 그리고 얘도 딱 보시다시피 6월부터 9월까지 초록색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자, 그런데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면은 이제 4분기 흐름을 보면은 10월은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2018년 한 해만 마이너스고 그 전후에는 기술 수익이 났습니다. 작년에도 좋았어요, 10월에. 그리고 11월, 12월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록색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특히 2018년과 22년은 왜 그 4년에 한번 비트코인 크게 망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18년과 22년을 제하면은 4분기가 꽤 좋아 보이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6월부터 9월까지보다는 초록색이 많이 보이고 빨간색이 좀 적습니다.
요거는 뭐 리플과 BNB. 안타깝게도 리플은 4분기에도 그다지 좋지 않네요. 빨간색이 많이 보이는데 BNB는 얼핏 한눈에 봐도 초록색이 많이 보이고 빨간색이 좀 적게 보입니다. 네, 도지코인 A다. 얘네들도 이제 뭐 엄청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6월부터 9월까지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요약을 하면은 4월, 5월은 대체적으로 강하고 6월, 9월은 약하고 10월, 12월은 강하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4월, 5월에는 통화량, ETF 흐름, 미국 시장 반등 등으로 반등이 가능해 보인다. 근데 6월의 벽이라는 게 있죠. 6월이 정말 코인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뚫을 수 있겠는가라는 게 제 의심이고요. 전반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비트코인 조금 버티는데 알트코인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좋은 전망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근데 4분기에는 그래도 비트코인도 강세이고 알트코인도 코인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크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 4분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 4분기가 마지막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도요. 공화당, 민주당 집권 상관없이 4분기에는 보통 좋아요. 대통령 1년차를 보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4분기에는 보통 미국 주식도 좋기 때문에 버프를 받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26년 후에는요, 26년은 당연히 코인이 망하겠죠. 4년에 한번 원래 망하는 거잖아요. 원래 행사처럼 망하는 거죠. 이 사이클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반감기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4년에 한번 망한다라는 거. 근데 갑자기 사이클이 변하겠냐. 사람들은, 26년 어차피 안 될 거야 해가지고 돌을 뺄 거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미국 정부가 인정하고 사 모으는 자산이 되었죠. 그래서 도미노 효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6년 후에 26년이 한번 깨진 다음에 그 후에도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알트코인은 과거에도 쓰레기, 지금도 쓰레기, 미래에도 쓰레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이라는 거는 한탕 해먹고 싶은 어린애들 사기 행위가 99%거든요. 그냥 어떻게 대충 스토리 만들어가지고 코인 찍어내고 팔고 한탕 챙기고 투자자들 안녕 이 바보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미래도 그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7년부터도 비트코인 장기 투자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알트코인은 아니다. 이거는 무조건 타이밍 자산이다. 비트코인이 잘 나갈 때만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쵸. 밑에 보시면은 이제 2014년, 18년, 22년에 비트코인이 폭망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6년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제가 신나게 전망을 했는데 전망 따위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망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오프라인 세미나를 한 후에 바로 다음날에 중국에 놀러 갔거든요. 근데 저는 심지어 그날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그것조차도 예측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때 뭐 먹었냐? 우리 한식집 갔지, 그지? 근데 저는 그 비행기 탈 때까지는 한식집에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무슨 나 같은 인간이 코인 시장을 예측하겠습니까? 코인 시장은 변수가 수백만 개인데 저는 내 저녁도 예측을 못하는데 무슨 얼어 죽을 코인 시장을 예측을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제가 시크릿을 알려드릴게요. 전망하는 행위는요 전망하는 사람한테 매우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뭔가 전망을 했어, 내가 맞았어. 그러면 내가 거봐 내가 맞았지, 나 위대한 사람, 나 팔로우 하세요, 나 하면서 나는 이제 팬을 모아가지고 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걸로 개이득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전망하는데 틀렸어. 그러면 그냥 나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2주만 지나면 사람들이 내가 그런 전망을 했다는 거 다 까먹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4주만 지나면 나도 까먹습니다. 내가 그런 전망을 했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 전망을 했는데 맞았어, 개이득. 그리고 내가 틀렸어 하면 나한테 손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전망을 계속 나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면 그게 나한테 득이 되니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망을 실제로 연속으로 맞추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렇거든요. 이제 보통 전망을 들으면은 긴가민가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실 솔직히 내가 23년부터 비트코인을 샀거든요. 3.4만 불부터 그때부터 계속 사가지고 120일 선을 통해서 팔았어. 그러면 분명히 돈을 벌었을 텐데 나도 돈을 벌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은 돈을 못 벌었을 거야. 왜냐면은 일단 처음부터 나를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쟤 뭔 말이 하는 거야? 모르겠네. 근데 맞았네, 쟤. 이번에 또 맞았네. 야, 이번에 또 맞았어. 대박이다. 이 강화구시 신인 것 같아. 들어가 보자. 올린 할 때부터 당연히 제가 틀리죠.
거죠. 그렇죠. 23년, 24년에 제가 전망을 했는데 80% 맞췄거든요. 그리고 25년 2월부터 계속 코인 전망을 틀리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간을 보거든요. 쟤 맞았나? 맞았네. 하면서 그때 투자하면은 이제 제가 그때부터 연속으로 틀리기 시작하고 이제 당신의 자산은 사라집니다. 내 자산은 사라지지 않고요. 난 그 전부터 투자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놈의 전망을 다 따라했으면 처음부터까지 다 따라했으면은 돈을 벌었겠지만 대부분 팔로워들은 나중에부터 따라하기 때문에 대부분 돈을 잃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망을 보고 따라하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망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데 전망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한테는 썩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투자는 이제 전망에 의존하는 투자를 하면 큰일 나는 거고요. 미래 전망과 코인 시장 그런 거 상관없는 두 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립니다. 콘더스에서 만든 전략들이죠. 콘더스 크립토 올레더 액티브 전략이라는 게 있고, 알트코인 올레더 액티브 전략은 비슷한 전략이고, 차익거래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자, 크립토 시장이 왜 올레더냐? 올레더라는 단어는 코인과 매우 안 어울리죠. 왜냐하면 올레더라는 거는 뭔가 자산 배분 안 됐을 때도 MDD 뭐 10%, 15%로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코인이랑 정말 안 어울리잖아. 코인은 하루에도 30, 40% 빠지는데 무슨 올레더냐 하실 텐데 코인장이 박살을 날 때 오르는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BTC 돔이라는 상품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상품인데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올레더 전략은요, 비트코인에도 투자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품에도 투자를 하는 전략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런 거지. 자, 코인장 흐름은요, 상승장, 하락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비트코인은 상승하고 도미넌스도 상승한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상승장인데 이제 비트코인은 좀 많이 오르고 알트코인은 덜 오를 때 이게 발생하죠. 그래야지 이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난 두 개 다 먹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도 돈 벌고 도미넌스로도 돈을 벌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코인장 흐름은 상승인데 도미넌스는 하락한다. 이거를 우리는 보통 알트장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이만큼 올랐는데 알트코인은 이만큼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좀 잃겠죠. 자, 세 번째는요, 코인장은 하락이에요. 요즘 같을 때죠. 도미넌스는 상승한다. 지금이 우리가 지금 이 흐름에 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코인장에서 전반적으로 돈이 빠지고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요만큼 깨지는데 알트코인이 이만큼 깨진다라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코인장은 하락하는데 도미넌스는 상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흐름인데 최근에 이 흐름에도 이 올레더 전략은 돈을 벌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으로는 좀 잃었지만 이 도미넌스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손실을 상쇄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전략이 언제 안 먹히는가? 유일할 때가 이런 거거든요. 코인은 하락하는데 도미넌스도 같이 하락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비트코인이 이만큼 빠지고 알트코인이 요만큼밖에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도 빠지고 도미넌스도 빠질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비트코인이 10% 빠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비트코인이 30% 빠지고 알트코인이 10%밖에 안 빠진다.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 이건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빠지면요, 알트코인 필연적으로 그거보다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 보셨잖아요. 그죠? 비트코인 10% 빠지면은 솔라나 이더리움 30% 날아가고 민코인 80% 떨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상황이 정상적인 건데 그 비트코인이 50% 빠지고 알트코인이 20%밖에 안 빠진다. 그런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박스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약점인데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전략에 투자를 했으면은 연봉률 55%에 MDD 9.6%. 이게 참고로 이제 BTC와 BTC 돔을 50대 50으로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추세를 보고 두 개 비중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은 강세이다, 도미넌스는 약해 하면은 50대 50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비트코인은 이제 60, 70% 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30, 40% 가고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한다라는 거죠. 이제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은 약한데 도미넌스는 강하다 하면은 비트코인 비중을 좀 줄이고 도미넌스 비중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21년 6월 부터 백테스트 결과를 보면 연봉률 55%에 MDD 10%. 물론 저는 이 정도 연봉률 수익률 기대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두 자릿수 나오면 어디야? 괜찮은 거지. MDD도 낮고 기본적으로 도미넌스 상품이 비트코인 하락장을 잘 방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월별 수익률이고요. 21년 6월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22년 같은 거지 같은 장에도 28.8%를 벌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올해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점이 딱 하나 있는데 도미넌스가 크게 빠질 때 예를 들면은 17년과 21년 요 밑에 박스를 보면 보이죠? 요때 도미넌스가 빠졌어요. 이게 알트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는데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오른 장이었거든요. 예, 이게 그쵸. 도미넌스가 박살나고 알트코인이 대박난 사례가 있었다. 물론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비중이 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중이 낮아졌겠죠. 그죠? 근데 이럴 때 갑자기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에는 MDD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 한마디로 비트코인 비중이 예를 들면 7, 80% 되어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중이 20%다. 근데 갑자기 이때 하락장이 왔어. 그러면은 MDD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백테스트 결과가 아직 없다라는 걸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때 요 17년, 21년 백테스트 결과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못 만들었습니다. 자, 알트코인 올리드 액티브는 비슷한 전략인데 요거는 이제 30% 비트코인, 30% 비트코인 도미넌스, 40%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전략이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리는 건데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이것도 똑같아. 코인장 흐름이 상승이다. 근데 도미넌스가 상승이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알트코인은 적게 오르고 도미넌스는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개 다 먹죠. 그리고 이제 코인장 흐름이 상승인데 도미넌스가 하락이다. 그러면은 비트는 덜 오르고 알트는 더 많이 오르고 도미넌스는 떨어지겠지. 그러면은 비트로 먹고 알트로 먹고 도미넌스로 좀 잃는다. 그리고 이제 코인장 흐름이 하락인데 도미넌스가 상승이다 하면은 비트는 깨지고 알트는 더 깨지고 도미넌스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비트와 알트로 잃고 도미넌스 돈을 버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미넌스도 하락하고 코인장도 하락한다. 이거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죠. 이 말은 뭐냐면은 알트는 덜 손실나고 비트는 더 크게 손실나고 도미넌스 떨어지는 건데 이런 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건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나머지 3개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시나리오인데 아무튼 여기서 3개가 다 깨지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동적 자산 배분으로 비중을 조절을 하죠. 참고로 이제 비트코인, 알트코인,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중을 왔다리 갔다리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최근 5년 동안에 연봉이 수익 74%, MDD 11%니까 not bad이었고요. 얘도 매년 수익이 났습니다. 22년에 25% 정도 벌었네요. 자, 그리고 차익 거래 전략은 무엇인가? 제가 이걸 2017년에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같은 코인의 가격이 이제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싼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가지고 비싼 거래소로 송금해서 팔아서 돈을 버는 전략을 우리가 많이 했어요. 이제 한 몇천 번 거래를 했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국내 거래소 가격이 해외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김프라고 하죠. 김치 프리미엄. 그러니까 김치가 있는 한국이 코인이 더 비싸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좋아진 게 뭐냐면요. 싼 거래소에서 사서 비싼 거래소로 송금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업비트와 빗썸에 US 테더가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국내 테더 가격도 해외 테더 가격과 다릅니다. 여기도 김치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테더 가격은 USD 곱하기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0 정도일 때 업비트에서 테더를 사가지고 김치 프리미엄이 10%대 팔면 우리는 10%를 벌 수 없습니다가 있습니다입니다. 있습니다. 없습니다가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환율이 1,450원이고 김치 프리미엄 빵 프로야. 그럼 업비트에서 테더 해외 테더 둘 다 1,450원이겠지. 그러면은 여기 사는데 한 달 후 환율이 똑같이 1,450원인데 김치 프리미엄에 10% 붙었어. 그러면 업비트에서 우리는 테더를 1,595원에 팔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업비트 테더가 해외 거래소보다 10% 비싸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1,595원에 팔기 때문에 우리가 1,450원에 사서 1,595원에 팔면 10% 버는 거거든요. 매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바닥에 정말 오래 있어 봤는데 김치 프리미엄은 언제 보면 사라진 것 같지만 결국은 언젠가 다시 옵니다.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나 7년 동안 이거 맨날 봤어.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 물론 잠잠해가지고 연거 근접한 적도 있었는데 결국은 다시 와. 그래가지고 김프가 결국은 생기게 되거든요. 이때 팔아서 우리는 돈을 벌면 됩니다. 잠깐만요. 원달러 환율이 급락할 수도 있잖아 라는 건데 이게 이 전략의 유일한 리스크이죠. 예를 들면 내가 1,450원이 들어갔어. 그때 김치 프리미엄 빵이었어. 근데 한 달 후 환율이 1,300원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김치 프리미엄이 10% 생긴다 하더라도 1,300 곱하기 1.1이 1,430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1,450원에 사서 1,430원에 파는 거니까 손실이 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달러 선물 인버스 ETF라는 것이 있거든요. 얘는 환율이 깨지면 돈 버는 상품
상품이에요. 그래서 테더는 1,450원에 사가지고 1,430원에 팔아가지고 손실이 났지만 우리는 이 인버스 ETF를 통해 가지고 환율이 떨어질 때 돈을 그만큼 또 챙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0% 수익이 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VIP 전략으로 선보일 생각이고요. 참고로 내가 해봤거든요. 2017년에 손매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더 사고 김치 필면 높아지면 팔고 그리고 인버스를 해칭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경험상 24시간 시장에서 모든 시그널을 캐치하고 대응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VIP 전략으로 내는 이유가 이게 이제 거의 무위험 차익거래거든요. 이걸 자동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돈을 좀 벌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VIP 회원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퀀터스로 문의를 주시면은 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열심히 전망을 해드렸어요. 4월, 5월에 오른다, 6월, 9월에 떨어진다, 10월, 12월에 오른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제 전망은 자주 틀립니다. 굉장히 자주 틀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망과 상관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한 방법이 여러 개 있기는 하지만 이제 퀀터스에서 하는 코인 올레더 그리고 코인 차익거래 이거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유익했죠. 이거 좀 익숙하지 않네. 퀀터스 유튜브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싫어하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